2025년 7월 1일,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노후자금과 아주 밀접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고 또 그래서 뭘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 신청해야 이득이다. 아, 정말 그게 핵심이군요. 신청해야 이득. 자, 그럼 우선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 역시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겠죠. 수급 개시 연령, 이게 조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기 노령연금이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이든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늦춰지는데요. 그래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65세요. 그럼 조기 수령하면 감액되는 건 그대로인가요? 연 6%? 네, 그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1년에 6%씩 감액되는 건 똑같고요. 사실 이게 뭐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당장 은퇴를 앞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60세에 딱 퇴직했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은퇴 계획 자체를 좀 다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연금 받는 방식이 좀 더 유연해진다던데요? 아, 네네. 그건 다행이죠. 기존에는 그냥 매달 한 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면 월 2회, 예를 들어 뭐 10일이랑 25일 이렇게 나눠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오, 나눠 받는 거요? 그게 괜찮네요. 예산 관리하기 좀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지만 그 초기 몇 달치 연금을 미리 좀 땡겨받는 일시금 일부 수령제, 이것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시금이요? 그건 좀 솔깃한데요? 목돈 필요할 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당장 유동성은 확보되니까요. 근데 이게 좀 신중해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받는 연금 총액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미리 땡겨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것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내 전체적인 노후 계획 안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시금은 좀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하나, 연금액 인상 방식도 좀 바뀐다고요? 매년 물가 오르는 만큼 올려주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 기본 원칙은 유지인데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예를 들어 연 5% 이상 확 오를 경우에는 그 인상률에 상한선을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한선이요? 그건 왜요? 물가 오르면 똑같이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결국은 그 연금 재정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연금 지출이 너무 급증하는 걸 막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급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죠. 아, 그런 이유가. 다만 이제 수급자 입장에서는 고물가 시기에 실질 구매력 상승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게 2025년 7월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놓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안 줘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장기 가입자 인센티브라는 건데요. 장기 가입자 인센티브요? 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오, 월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20년 이상 가입, 65세 이상,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신청 필수.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관련입니다. 예전에 그 국민연금을 월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셔서 기초연금이 좀 깎였던 분들 계시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경우 있었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덜 받는다고. 네, 그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로 포털 통해서 기초연금 감액 재산정 신청을 하시면 예전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꼭 신청하셔야 해요. 아,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군요. 감액됐던 분들은 꼭 확인하고 재산정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지자체 지원하고 건강 관련 혜택인데요.
우선 일부 지자체, 서울, 경기, 대구 이런 곳들인데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복지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 이건 지자체별로 좀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에 꼭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당연히 이것도 신청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좀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하는 건데요. 이건 현재 부산, 강원,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건 역시 해당 지역 분들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건 거의 없고 다 내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네요. 네, 핵심이 그거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네. 듣다 보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 팁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전략 중 하나는 가능하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연기연금이요? 아, 좀 늦춰받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요.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7.2%요? 와, 5년 최대로 미루면 36%를 더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득 공백 문제가 크지 않다면 고려해 볼 만한 가장 확실한 연금 증액 방법이죠. 연 7.2% 복리 효과 생각하면 정말 크네요. 이건 꼭 고려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네 가지 추가 혜택들. 장기가입 인센티브, 기초연금 감액 재산정, 지자체 복지수당, 건강검진 지원. 이거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하기. 이것도 핵심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네 가지는 정말 신청 안 하면 그냥 못 받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역시 내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정보요?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정확한 수급 개시일은 언제인지 이런 걸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앱 같은 걸로 확인하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궁금하거나 좀 복잡하다 싶은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거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주요 내용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당신의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가 단순히 그래서 내가 얼마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요. 당신에게 어떤 노후 생활 방식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생활 방식의 재설계. 예를 들어서 연기연금을 내가 선택한다면 그 연기하는 기간 동안 다른 소득 활동을 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분할 지급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 습관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바뀌었네 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이걸 오히려 당신의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이제 더 능동적인 준비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